맑은 노을이 내려앉은 하늘, 이 석양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이 대자연 앞에서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때로 짙은 석양 아래 삶의 고단한 무게를 느끼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석양이 주는 느낌은 다양한데요. 또 이 속에는 비슷한 구석도 많습니다. 과연 옛사람들은 석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날씨를 그리다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림 속에 나타난 날씨로 당시 시대 상황과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는 시간이죠.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또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국립현대미술관 최흥철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네, 저 오늘 이 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오늘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셔서 이 작품을 소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바로 에드바르드 뭉크의 네. 1893년작 절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나왔어요. 아, 뭉크의 절규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그림이죠. 너무 유명하죠? 네. 예, 고통, 죽음, 불안 등을 평생에 걸쳐서 주제로 삼아서 네. 강렬한 색채와 극단적인 형태를 과장되게 표현했던 표현주의 기법의 선두주자죠. 아. 이 작가는 이 절규를 총 4점을 남겼는데요. 네 가지요? 예, 네. 다양한 기법으로 평생에 걸쳐서 거듭해서 제작을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딱 뭉크의 절규를 딱 보자마자 또 전공이 영화 관련 전공이라서 그런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스크림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가면이 이렇게 비슷한 표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살인자의 가면이. 네, 네. 그거와 이것의 관계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네. 바로 뭉크의 절규에 나오는 이 인물을 네. 오마주하기 위해서 아. 그 스크림 영화에서 그 늘어진 해골 네. 모양의 얼굴이 바로 살인자가 쓰고 다니는 가면이 됐죠. 이 얼굴이 공포에 질려서 실제로 바들바들 떠는 그 공포에 찬 얼굴이 그대로 전해지죠. 아. 예, 그림 제목도 절규잖아요. 그렇죠. 예, 스크림입니다. 아, 네. 맞네요. 네. 자, 그런데요, 딱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을 보면요. 이 절규하고 있는 표정도 그렇고요. 또 하늘, 노을, 석양의 색감도 그렇고요.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세기말적인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여기 이 붉게 붉은 노을 자체가 핏빛이라고 느껴질 네. 정도로 진한 빨강이고요. 그리고 노랑, 네. 그런 초록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져 있죠. 네. 그리고 그 노을 밑에 수면을 이루는 이게 오슬로,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죠. 네. 피오르드라는 그 지형인데요. 네. 빙하가 깎여나간 V자 협곡을 이루는데 거기에 네. 물이 차서 네. 노을을 강렬하게 반사하고 있죠. 이 반사된 노을빛이 또 다리의 난간에 네. 예리한 선으로 불안정한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물결치는 색의 그 흐름이 이 사람의 몸마저도 S자로 네. 왜곡시키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자연의 빛이 사람의 신체로 쏟아지는 느낌인데 비해서 어정쩡한 형태에서 인물의 상반신을 아래쪽에 배치하는 게 네. 뭉크 그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에요. 이 노을을 두고 뭉크는 피 묻은 혀라고 표현했어요. 보다 네.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고 네. 그게 마치 언젠가는 벌어질 엄청난 자연의 힘, 네. 그 재난을 미리 경고하는 듯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힘에 견디다 못해 마구 스크림을 한 거죠. 아, 절규를 그렇군요.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이 뭉크가 이 절규하는 사람의 표정을 두고 저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겠네요. 이 절규가 그려지기 10년 전이죠. 네. 또 이 절규의 아이디어를 얻은 건 또 이 그림이 완성되기 몇 년 네. 전이라고 해요. 네. 그때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라는 화산이 네. 19세기 최대의 재해를 일으킵니다. 네네. 폭발을 하게 돼요. 네. 그 폭발로 무려 36,000명이나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그 화산재가 지구의 반대편까지 돌아서 북극에 가까운 노르웨이에 먼지가 끼고 그 먼지로 인해서
평소보다 유난히 붉은 노을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뭔가 이게 석양이 반사된 빛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화산이라는 느낌도 딱 받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요. 지금 다시 그림을 보면요. 이제 구불구불한 하늘도 그렇고요. 표정을 보면 약간 해골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뭉크는 왜 절규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골처럼 표현을 했을까요? 네, 아마도 그 자연이나 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폭력적인 힘에 대해서 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공포에 질린 미약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해골과 같은 그 얼굴을 그렸는데 네. 뭉크 자체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네. 어느 순간 본질이 중요하다.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진실이 담긴 장면만 기억하고 네. 디테일은 다 지워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표정, 이목구비보다는 보다 해골에 가까운 모습을 그렸던 것 같고요. 뭉크의 그림은 지나치게 못 그렸고 또 너무 표현이 거칠다. 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조국이었던 노르웨이에서는 굉장한 비판과 외면을 받습니다. 네. 지금 절규하는 이 사람의 뒤편으로 난간을 따라서 행인이 2명이 걸어오고 있어요. 걸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2사람은 누굴까요? 산책을 하던 친구들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황혼이 지는 시점은 곧 밤이 네. 망토를 두르는 시간이죠. 예, 뭉크는 노동자들이 일을 끝마치고 네.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하는 모습을 또 즐겨 그리기도 했어요. 네. 그 시간이 되면 사람이 진이 다 빠지겠죠. 그렇죠. 예, 뭔가 이제는 쉬러 가는 시간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무리를 시간이죠. 짓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것이 이제 빠져나가고 소진된 네. 그런 오늘날로 치면 현대인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얼굴이 보이지 않는 형체가 길쭉하게 그려진 사람이 그려졌는데요. 네. 뭉크를 두고 복잡한 현대인의 네. 인생을 미리 진단하는 예민한 촉수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 그림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조금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뭉크가 독신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유명한 화가나 작가들은 항상 미인이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왜 뭉크는 독신이었을까요? 여성 혐오증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뭉크에 대해서 그런 오해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네. 아니, 이렇게 매력적인 화가를 여인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네. 약간 잘생기셔서 젊었을 때 잘생겼을 것 같아요. 좀 나이 들었을 때 사진 같은데. 굉장히 네. 아주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날카롭고 섬세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뭉크에게 있어서는 평생 또 네. 좋지 않은 건강이 항상 문제였고 하지만 또 그 심리 상태도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신경쇠약으로 정신 발작이 네.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불행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네. 위사인 아버지하고 네. 아름다운 어머니 사이에서 아주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히도 뭉크가 5살이 되던 해에 네.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게 돼요. 네. 그걸 위사인 아버지가 무기력하게 그 당시는 결핵이 굉장히 큰 그랬죠. 병이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자괴감에 네. 아버지도 굉장한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네. 그리고 온 가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우울해지죠. 네.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누나도 마찬가지로 네. 어린 나이에 폐결핵으로 또 세상을 뜹니다. 그렇게 연이어서 가족을 잃었다 보니까 이 신경쇠약은 물론이고 스스로가 굉장히 두려움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미인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뭉크의 일생 속에 또 어떠한 여인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자리 옮겨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시죠. Toothbrush, so I'll pick one up when I go out today. Want to die, Sydney?
자, 지금 딱 첫 작품이 딱 눈에 띄어요. 여자가 머리를 움켜쥐고 있고요. 한쪽으로 남자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잿더미라는 작품이에요. 네. 첫사랑이었던 아. 바로 밀리 탈로와의 사귀는 과정에서의 느꼈던 그런 인상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두 남녀가 네.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고 네. 난 후에 괴로워하는 뭉크 자신과 네.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떠한 고조된 감정이 폭발하고 난 그 여성의 그런 표정이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아, 자책했던 뭉크라. 그럼 지금 이 남자가 뭉크 자신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불타오르는 숲의 모습. 그 타이틀과 비슷하게 애시스, 잿더미라고 하는데 참 잘 어울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뭉크의 여인이 한 명만이 아니었잖아요. 네, 다음 그렇습니다. 작품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딱 보니까 마돈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성의 초상인데 그래도 굉장히 뇌세적으로 보여요. 네, 굉장히 뇌세적이고 네. 또 그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뭉크의 친밀한 친구 4명과 모두 연애 관계를 맺었던 여성이고 뭉크의 친구 폴란드 시인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이요? 네, 그래서 아. 자식도 2명을 낳는데 네. 불행하게도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에 네. 뭉크하고도 관계는 지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또 다른 애인과의 또 연애 관계가 있었어요. 네. 러시아 애인이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둘이 같이 있는 방에서 총을 가슴에다가 겨누는 장난을 쳤대요. 진짜 총을요? 네, 진짜 아. 총을.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장난스럽게 네. 싸바 한 거예요. 네. 진짜 쌌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장난이 시작돼서 이 장난이 죽음으로 됐다고 하니까 이 상상만으로도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니죠. 네, 다음 그렇죠. 그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딱 보면요, 여인들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건 이제 뭉크 자신의 이 바탕이 된 경험을 그림을 네. 옮긴 건데 폭풍우 치는 밤입니다. 아, 근데 뭉크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작업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계속 자기의 시간을 뺏고 매달리는 여성이 부담스러웠다고 여겼나 봐요. 네. 그래서 결별을 통보하는데 네. 이 여성이 뭉크의 친구들을 뭉크가 있는 곳에 보냅니다. 네. 그래서 배를 띄워서 네. 그 바다 건너 해협을 건너 그 뭉크의 별장으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때 네. 뭉크를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친구들이. 아, 저게 그럼 뭉크의 별장이고 네. 지금 친구들이 뭉크를 데려가는 네. 모습이구나. 네. 근데 그 여성이 죽은 척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집착.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뭉크가 화를 내면서 다시 나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뭉크와 옥신각신을 하다가 잘못해서 뭉크가 갖고 있는 권총이 오발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뭉크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잘려나갑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뭉크의 일생부터 사랑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뭉크는 누구보다 이 섬세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의 불안함과 공포, 두려움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그럼 이 작품 절규를 뭉크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뭉크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사람 대신에 고통과 공포를 미리
예감해주는 그런 작품으로서 이 절규를 그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뭉크의 작품으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절망과 공포, 죽음과 두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본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